그냥 보통 칼럼이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 조선일보 주필이 쓴 칼럼입니다. 양상훈 주필이라고 하면 주필. 이제 논설위원 중에 대빵. 대빵. 네. 또 이분이 편집국장도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김어준을 비판을 하면서 이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 논란을 마치 언론 탄압처럼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칼럼에서. 오. 그래서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근잘근. 예. 네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양상훈 주필이? 조선일보는 뭐 늘 이런 식이에요, 그냥. 예, 뭔가 이 자신들이 뭔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걸 계속 이제 언론 탄압으로 보는 수석이 있는데. 근데 정작 이 신문사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지국장들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대요. 문을 안 열어준대요. 문체부 조사가 나가면. 예. 네. 그리고 이제 제 조선일보 지국장을 하고 있는 제 취재원들에 따르면 이 본사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네. 문체부 조사에 협조하지 마라. 네. 근데- 정부 탄압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전화로 하면 네. 녹취가 남잖아요. 그렇죠. 녹취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누가 미디어온을 뿌락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화를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직접 만난대요. 원래 본사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 절대 밥을 안 산대요. 근데 최근에 밥도 밥을 사주고. 사준다고 밥도 사주고 네. 술도 사주면서 문체부 협조하면 다 같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협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나름 똥줄이 타는 모양이네요. 예, 그리고 네. 지금 공문도 안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협조하지 말라라는 공문이 또 미디어오늘에 입수가 되면 입수가 될수 또 난리가 있으니까. 나니까. 네, 미디어 오늘이 만드는 정통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미디어 오물오물오물오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상근 기자입니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 네, 네, 얼굴만 봐도 재미없는 네, 정철원입니다. 정철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서 2주 연속 우리 정철원 기자랑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뭐 죄송할 건 없고 네. 저번 주에 방송 요약을 이 돌팅이님께서 아주 잘 요약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댓글 남겨주셨는데 어떻게든 재밌게 해야 한다는 정꼰대 기자와 난 그런 건 모르겠고 계속 진지하겠다는 정철원 기자의 대리. 네, 그것만 보느냐고 지금 방송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셨다.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네요. 진짜. 네네. 네. 댓글을 몇몇 분들이 꾸준히 달아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댓글 하나하나, 그리고, 좋아요 하나하나, 네, 소중하게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도 이 컨텐츠가 4개 올라갔는데, 그래도 4개를 다 합치면 1000이 넘어요. 뭐 또 네. 너무 네이버에서도 즐겁습니다. 보실 테니까요. 뭐. 네이버에서도? 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로 모아도 안 될 뻔해.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여러 가지로 돌려 쓰는 거는 지금 트렌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언론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세요. 예. 조회수와 다르게 네네. 은근히 많이 보십니다. 저번에 어떤 교수님이 저를 보고 미디어 오늘에서 그거 하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 그랬더니 보니까 참 고생이 많다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눈물이 살짝 핑 돌았습니다. 알아주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정철원 기자도 그렇고, 우리 또 앞서서 방송했던 김도영 기자도 그렇고, 또 이제 점점 또 이제 합이 맞아가면 뭔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미오캣을 또 재밌게 들었다는 분들이 그 주변에 꽤 있어요. 네. 네. 미오캣도 이제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다가, 어색했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으니까, 네. 네, 이것도 좀 그러리라 보고, 네, 앞으로 더 재밌어질 테니까, 미리 선불을 한다는 마음으로, 네, 새로 고침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네. 조회수도 많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개월 계약을 했는데, 한 절반 정도 지났거든요. 네. 네, 조회수가 거의 굉장히 불안합니다. 좋습니다. 네. 정규직들은 괜찮지. 그래서 어쨌든 네, 정철 기자가 오늘 또 방송을 할 텐데,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언론 개혁 법안이 좀 어떻게 되나, 네. 그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 주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얘기기도 하고, 또 이번에 또 화제가 됐던 얘기이기도 하고, 뭐냐면은 그 MBC 스트레이트 보도,
네, 이번 주에도 있었죠. 네. 뭐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간단하게 개요를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난 9일자 방송이었는데요. 방송 제목이 이제 동남아 K신문 열풍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제 동남아로 우리나라 신문들이 되게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새 한번 신문들이. 뉴스데스크에서 방송을 했던 내용 아니었던가요? 네. 그 내용에 좀 더 더해져서 이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 나간 건데 네. 왜 이렇게 새 신문이 동남아에 많이 팔려나갈까? 그걸 이제 역추적하면서 그 버려지는 부수가 되게 많다.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그 신문사들의 부수 부풀리기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게 또 ABC 협회 그 부수 인증기관의 문제와 또 연결돼 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조중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조중동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사실. 왜냐면은 조중동이 뭐 신문을 제일 많이 찍어내는 회사들이니까. 예, 뭐 부수로 보면 65%에서 70% 정도가 조중동이기 때문에 네. 부수 기준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신문을 찍으면 뭐 그 신문이 그대로 계란판으로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있었고 또 이 정철원 기자가 새 신문을 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예, 한번 구독은 사보기도 아니고 했는데요. 신문지를 산 거죠, 한마디로. 예, 신문지를 사봤는데 그 전날 찍었던 조선일보가 오더라고요. 예, 나름 따끈따끈한 신문. 따끈따끈한.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KBS 더 라이브 제작진이 이걸 또 해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해봤는데 그때는 동아일보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이 풍부해졌네. 네, 신문사는 그래서 좀 랜덤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선중앙동아가 제일 많이 찍다 보니까 새 신문지도 그쪽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지국장들한테 듣기로는 그 매일경제랑 한국경제도 그 파지 비율이 상당하다 합니다. 그렇죠. 예. 요새 조중동 매경 환경 이렇게. 그냥 뭐 지금 생각해도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ABC 협회 관련해서 부수 조작 관련해서 기사를 계속 쓰니까 이제 뭐 이메일로 여러 제보도 오거든요. 근데 제보 메일들 보면 뭐 나는 뭐 지역 어디에서 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조선일보가 10부씩 들어온다. 근데 공짜로 들어오는 거라서 뭐 끊기도 좀 애매하고. 돈을 안 냈는데. 돈 안 내는데 10부씩 매일매일 들어온대요. 근데 이게 또 10부씩이나. 근데 이 신문지라는 게 또 은근히 쓸 때가 많잖아요. 뭐 그렇죠. 바닥에 깔고 뭐 짜장면을 먹을 때도 되게 뭐 창 닦을 때도 신문지 많은 게 또 없고. 때도 애들 뭐 그림 그릴 때도 신문지 딱 해놓고 그림 그리면 뭐 그런 용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뭔가 끊지는 못하고 있는데 뭔가 이런 식의 그 부수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뭐 그런 제보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MBC는 이제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 K신문 열풍의 비밀이라는 키워드로 보도를 했는데 뭐 미디어 오늘이 지금까지 보도했던 내용들이 또 대부분 들어가 있어서 뭐 나름 알찬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MBC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신문사가 이제 신문 한 부를 만드는 원가가 800원이나 된다라고 해요. 800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신문이 한 부당 이 80원 정도에 넘어간다. 그게 이제 방송의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니까 한 부를 만들어낼 때 원가가 이제 뭐 잉크값, 뭐 종이값, 인건비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건데 요게 이제 800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데 폐지업자에게는 한 부당 80원에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배 차인데 이걸 두고 이제 MBC에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갖다 버리는 거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신문업계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부수라는 게 그러니까 종이 신문을 찍으면 찍을수록 적자다. 이거를 경영진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이거를 좀 발행 부수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해서 발행 부수는 좀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경영진에서 유료 부수가 줄어드는 건 또 못 참는 거예요. 이유는 역시 광고. 그러다 보니까 발행 부수가 줄어드는 만큼 유료 부수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년에 조선일보 유가율이 96%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찍는 거는 계속해서 적자니까 이건 줄여야겠고.
근데 유료 부수는 줄일 수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하나는 낮아지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격차가 이제 없어지는. 예. 이 근데- 네. 96%라는 게 100부를 찍으면 96부가 돈 내고 보는 신문이라는 건데 이게 불가능하죠, 현실에서 이게. 존재할 수 없는 지표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비단 이제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겨레도 94%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 뭐 모든 신문업계 전반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이것이 논란이 처음 불거진 후에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반응이 또 달라가지고 그것도 한편에서는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한겨레는 사과를 했죠. 네네. 사과문을 냈는데 사과문을 냈고 이 조선일보는 는 언론 탄압이다. 네, 언론 탄압이다라고 한 칼럼이 또 좋은 최근에 하나가 또 네. 실렸었어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이 분이 뭐 그냥 보통 칼럼이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이 조선일보 주필이 쓴 칼럼입니다. 양상훈 주필이라고 하면 주필. 이제 논설위원 중에 대빵. 대빵. 네. 네. 또 이분이 편집국장도 하신 분인데 13일자 칼럼인데 이 제목이 김어준 씨 같은 진정한 언론인 아닌 기자의 부끄러움. 네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김어준과 정부 여당을 이제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런 칼럼인데 약간 이제 제목을 보면 비꼬는 그런 그렇죠. 제목이죠. 이 내용도 봐도 이제 확 비꼬는 내용이고. 네. 뭐 김호진이 뭐 언론인이야? 뭐 네. 근데 나도 이제 언론이라고 쉽게 말 못해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네.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김어준 씨 같은 진정한 언론인 뭐 이런 식으로 뭐 비아냥 거리듯이 비판을 했는데 저는 뭐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비판하는 거는 자유인데 근데 이분이 김어준을 비판을 하면서 이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 논란을 마치 언론 탄압처럼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칼럼에서. 오. 그래서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근잘근. 예. 네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양상훈 주필이? 이 칼럼의 한 대목을 보면 이 민주당 운동권의 공격 본능이 진정한 언론이 아닌 다른 언론들을 그냥 둘 리가 없다. 그 표적에서 조선일보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예,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시죠. 조선일보에 대한. 그러면서 부수를 과장해 네. 공기관 광고를 더 받았다는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 그림.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게 부수를 그림이면 과장해서 정밀화가 아니던가. 사진 아닌가 사진? 네. 거의 뭐 사진 같은데. 네, 부수를 과장해서 그 정부 부처 광고를 더 받았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뭐 소설을 쓰고 있다, 뭐 작전을 짜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부수 조작 사태가 정부 여당이 계획한 언론 탄압인 것처럼 네. 이제 그 논조를 가져가더라고요. 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이 사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국회가 전체가 동참해서 문제제기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 광고가 연간 1조 원이 넘는데 이 정부 광고 집행에 대한 문제가 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시하는 게 또 국회의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다 종이신문에 광고로 들어갔던 거고 그 광고 지표가 또 유료 부스나 발행 부스였기 때문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신문이 갖는 어떤 공정성이나 신뢰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네, 정부 여당이 계획한 언론 탄압처럼 몰아가는 게 일단 좀 놀라웠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니까 이런 좀 거짓말을 내세워서 마치 우리가 부수를 조작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탄압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광고를 안 주려고 한다. 예,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칼럼의 근거를 보면 이 조선일보 부수의 60%인 신문이 네. 조선일보보다 더 많은 공기관 광고를 받았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중앙일보 또는 동아일보인 것 같아요. 아,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광고를 더 받긴 했습니다. 네, 광고 맞습니다. 광고를. 네. 네. 그 언론재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정부 광고 집행액 1위가 동아일보인데 네. 1년 동안 87억 7,500만 원, 2위가 중앙일보인데 76억 2천만 원, 3위가 조선일보인데 70억 6,600만 원입니다. 아, 중앙일보도 더 받았군요. 네네. 네. 그럼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친정부 언론인가? 그러니까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도 네. 조선일보가 동아랑 중앙보다 지금 정부 광고 실적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건 맞는데 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이 양상훈 주필 칼럼의 흐름대로라면 정부가 이 진정하지 않은 언론과 네. 진정한 언론을 나누고 있는 건데 이 진정하지 않은 언론에도
등급을 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동아일보가 그나마 낫고 그 다음이 중앙일보, 중앙일보고. 그 다음이 조선일보 뭐 이런 식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선일보 광고 라인이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의문을 갖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더욱이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부 광고 집행액이 1위예요. 계속 조선일보를 앞서고 있거든요. 그럼 박근혜 정부 때도 혹시 그러면 동아일보를 조선일보보다 더 진정한 언론으로 판단한 건가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왜 하필 동아일보만 이렇게 광고가 많이 갔을까요? 이게 저도 좀 알아봤는데 그 영업을 좀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격적으로 좀 하는군요. 그리고 그 광고 단가를 좀 후려친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아, 박리담에. 예.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동아 미디어 그룹이 있으면 동아일보도 있고 채널A도 있고 뭐 주간 동아도 있고 네네. 되게 다양한 그 다양한 동화가 플랫폼이 있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일종의 그 똑같은 돈인데 여러 군데의 광고를 치러주는 거죠. 패키지로. 패키지로. 네. 그러면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더 많이 실리는 거를 뭐 선호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 광고판을 좀 물을 흐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긴 했는데. 참 종편 허락할 때도 그렇게 영업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무튼 그렇게 영업을 한 모양이네. 아무튼 뭐 그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더 정부 광고를 많이 따오고 있어요. 네네. 2013년부터.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냐? 이 칼럼의 내용대로라면 그런 대목이 하나 있었고, 또 양주필이 주장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조선일보 부수의 16%인 친정권 신문은 예. 공기관 광고를 조선일보의 66% 넘게 받았다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는 이제 한겨레 신문입니다. 네네. 근데 한겨레 사례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1년 동안 1,002건의 정보 광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723건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겨레가 많이 받은 건 맞죠. 근데 집행액을 보면 이 광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보면 조선일보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일보가 한겨레보다 14억 2,900만 원을 더 많이 받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박근혜 정부 3년 차였던 2015년에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두 신문의 그 정보 광고 격차가 42억 정도였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네네. 그럼 이 줄은 게 그 한겨레에 더 우호적이어서 준 것이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정보 광고가 그 유력 보수 신문에 좀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그랬죠. 편중돼 집행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겨레가 거의 못 받았어요. 그때 그렇죠. 정부 광고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좀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양상훈 주필의 주장들이 이렇게 좀 다 허술하게 격파가 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양상훈 주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아무리 그림이 안 그려져도 무조건 조선일보만 괴롭힐 태세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 사태로 조선일보만큼 타격을 입은 신문사가 저는 한겨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겨레도 뭐 비슷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논란이. 네, 그래서 한겨레는 지면에 사과문까지 냈는데 조선일보가 이번 사태에서 두드러지는 거는 조선일보 스스로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조선일보의 경우는 이 ABC협회에서 나가는 그 표본지국 선정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던 대목도 드러났거든요. 네네. 조선일보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문업계 전체의 치부가 드러난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뭐 조선일보 공격을 위해 짜인 그림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거는. 네네. 네, 그래서 좀 너무 좀 몰입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번 부수 조작 사태와 ABC협회의 문제를 되게 열심히 보도한 곳 중에 하나가 또 중앙일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뜻밖이네요, 그건. 예,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 주필은 이 중앙일보도 이 정부 여당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양상훈 주필의 이런 그 언론 탄압 주장은 굉장히 좀 허술하다
네. 이 조선일보는 뭐 늘 이런 식이에요. 그냥 뭔가 이 자신들의 자신들이 뭔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걸 계속 이제 언론 탄압으로 보는 수석이 있는데 이제 과거 이제 언론사 세무조사할 때도 이거 뭐 언론 탄압이라면서 응하지 않았죠. 근데 사실 그 어느 기업의 세무조사를 거부합니까? 아, 그렇죠. 예. 그거 이제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법치주의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조선일보는 이제 무조건 이제 그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여튼 언론의 자유가 뭐 중요한 가치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 이런 식으로 그냥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남용을 해도 되는 건가 그 용어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딱 보면은 그 이게 아까 뭐 정수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칼럼이 굉장히 좀 조롱조예요. 이거 딱 보면은 그러니까 뭐 김어준 같은 인간이 뭐 언론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진짜 언론인 우리를 막 이렇게 비탄압하고 뭐 이러고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짠하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제 많이 좀 쫄리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 이번 부수 조작 관련해서? 예. 네네. 사실 아시겠지만 문체부는 뭐 권고 같은 거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문체부가 기본적으로 뭐 신문을 진흥하는 그런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제 방통이나 뭐 공정이나 이런 데처럼 뭔가 제재할 과태료나 수 있는 그런 건 과징금을 아니고. 때리는 곳은 아니어서. 네네. 근데 지금 공정위가 뭐 이 건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을 하면 그 뭐 전체 그 해당 신문사 매출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뭐 과태료 과징금을 때릴 수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뭐 어쨌든 이 부수 조작이 굉장히 좀 부조리하다,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정위가 움직인다는 뉴스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조선일보 레이더에도 잡힐 텐데, 네. 그래서 또 언론 탄압이라고 하겠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언론 탄압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네네. 예, 그런 근데 생각. 이게 뭐 자기가 부수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도 뭐 인정하지 않을 태세.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뭐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네. 저는 예. 뭐 진정한 언론인 아닌 기자의 부끄러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부끄러워할 거는 뭐 따로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그리고 들고요. 지금 그 신문협회 차원에서 그 문체부의 이 ABC협회 사무검사 결과, 그러니까 부수가 좀 부풀려져 있다라는 결론이 났던 그 문체부 조사 결과가 되게 부실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신문협회에서.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추가로 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더 정확하게, 더 깊게, 딥하게 한번 해보자. 음. 근데 정작 이 신문사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지국장들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대요. 문을 안 열어준대요. 문체부 조사가 나가면 예. 네. 그리고 이제 제 조선일보 지국장을 하고 있는 제 취재원들에 따르면 이 본사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네. 문체부 조사에 협조하지 마라. 네. 근데- 정부 탄압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전화로 하면 네. 녹취가 남잖아요. 그렇죠. 녹취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누가 미디어오늘 뿌락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화를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직접 만난대요. 아 직접 가서 찾아와서 네, 문체부 문 열어주지 말라. 네,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지국장들 말로는 원래 본사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 절대 밥을 안 산대요. 근데 최근에 밥도 밥을 사주고. 사준다고 밥도 사주고 네. 술도 사주면서 문체부 협조하면 다 같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협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나름 똥줄이 타는 모양이네요. 예, 그리고 네. 지금 공문도 안 보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협조하지 말라라는 공문이 또 미디어오늘에 입수가 되면 입수가 될 또 수 난리가 있으니까. 나니까 그냥 구두로 밥 사주면서 네. 슬슬 이제 달래는 식으로. 아마 조선일보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도 다 이제 루트가 있습니다. 네. 저 하지만 그런 걸리면- 상황도 이제 미디어오늘 이제 정태호 네. 기자의 네. 귀에 들어온다는 거, 네, 네, 인정을 해주셨으면 어떻게든 좋겠습니다. 찾아내겠습니다. 네, 이 부수조 사태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뭐랄까요,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잘 공정하게 일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정부기관도 그렇지만 뭐 신문사들도 뭐 본인들도 협조를 해야죠. 뭐 이렇게 뭐 부수 조작을 하고 일종의 이제 사기를 쳐왔다라는 게 좀 굉장히 사실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네. 되게 이거는 큰 문제죠. 큰 문제죠. 예. 네. 사실 신문사들이 지면과 칼럼에서 막 공정해야 되고 뭐 투명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요. 계속 네. 그렇게 권력을 비판하는데 근데 늘 온갖 잘난 척은 다 해놓고.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부수를 속여가면서 또 부수를 인정하는 ABC 협회에 막 전화 걸어가지고 막 화내고 왜 우리한테 빡빡하게 굴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ABC 협회 회장은 또 공사원한테 또 막 이렇게 적당히 하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 부끄러워해야죠 이거. 네. 그래서 참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네. 오늘 정성 기자와 방송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좀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이게 방송이 그 부수 조작 관련돼서 문제를 되게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했는데 네. 이 방송을 인용 보도한 신문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고 예, 보니까. 예, 방금도 이제 방송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봤는데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국 물론 아무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물론 이제 뭐 자기들 얘기니까. 물론 뭐 방송사에서 하는 보도를 모든 신문사들이 인용할 이유는 없는데 인용하지 않는 어떤 그 또 다른 맥락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굉장히 관심 가는 뉴스이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뉴스이기도 한데, 네. 참 신문사에게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정청 기자와 방송을 해봤는데요. 또 마무리하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